부산의 한 재래시장에 매일같이 출몰한다는 수상한 여인. 이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저 이쁘냐고 물어보고요. 애인 있느냐고 물어보고요. 지 이쁘냐고, 지 이쁘냐고 막 웃대 막 지근대고.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품 가게 가시면 거리 없을 거예요. 그녀가 시장을 찾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른다는 곳. 화장품 가게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얘기처럼 매니큐어를 좋아하는 듯한데요. 시선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몸집의 이 여인. 소문의 주인공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이뻐라 이뻐요. 이뻐요. 이쁘냐고요? 예. 네 이뻐요. 왜 있어요? 네? 만나자마자 제작진에게도 당황스러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색깔 고운 빨간색 매니큐어를 특히나 좋아한다는 그녀. 그녀는 왜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수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오빠 애는 뭔데요? 애는 뭔데요? 오빠 애인 있어요. 오빠야. 오빠들 애인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오빠야 차이는 없나? 지금 드라이브 이러면 안 되나? 네 이뻐요. 그녀의 막무가내식 데이트 신청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일대에선 데이트 신청료로 통한다는데요. 매일 와서 그래요. 애인 있는 물어보고. 좀 안쓰럽죠 뭐. 저도 지금도 금방 뭐 안녕하세요 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엄마 저렇게는 안 됐지.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데 지 혼자 좋으니까. 백전백패인 상황. 그런데도 데이트 신청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이름은 미선 씨. 그녀는 왜 이곳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녀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 둘이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걸까요? 괜찮네. çık어야지 이제는. 이제는 엄마가 삼겹살만 왔고. 바로 미선 씨의 엄마입니다. 가자고 쫄렸으니까 가고 또 그나마 그렇게 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쫄리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이곳에 나온다는 모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택시에 오르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미선 씨. 옴짝달싹할 공간도 없이 뒷좌석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나가지나. 앞에 조금 당겨주시려니까 다 됐어. 이번엔 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고도 비만인 미선 씨는 혼자서 몸을 가누는 일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어딜 가든 엄마와 함께합니다. 잠깐의 시장 나들이가 힘에 부쳤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미선 씨. 외투를 벗자 가려져 있던 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배하고 이리저리 해놓으니까 걸음도 많이 여서는 못 걸어요. 이쪽이요. 허리가 아프다고 저기 하니. 온몸이 겹겹의 지방 덩어리로 뒤덮여 있는 상태.
하지만 정작 미선 씨의 관심사는 희리 오빠야, 내 이쁘나 안 이쁘나? 이뻐요. 오빠야 마음에 들어? 응. 어떤 오빠야 더 마음에 들어? 저 오빠야. 오빠는 애인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애인 있어요는 왜 하는 거예요? 시집 가려고요. 시집 가고 싶어서? 예. 요즘 들어 부쩍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다는 미선 씨. 그러면서 색깔이 고운 옷이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온통 미선 씨의 관심은 새로 사온 매니큐어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의 고민은 깊어간다는데요. 일어나야지. 어? 엄마. 미선아. 엄마. 왜? 손에서 손만 안 된다 했잖아. 손에서 나야지. 썸다도 저번에 먹었잖아. 손에서 나야지. 다이어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입만 열면 먹을 것 타령이라는 미선 씨. 돈도. 괜찮아. 돈도. 먹을 걸 두고 벌어지는 모녀간의 실랑이. 한 마리 시켜라. 통닭도 먹었는데. 한 마리 시켜라 지금. 집에 있을 때면 늘상 벌어지는 일이라는데요. 아이고 안 들어야지. 그걸 쫄은다고 사주면 뭐 어?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한 달에 지금만 써도 한 200만 원 써야 될 거예요. 미선 씨를 위해 나름대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엄마.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좀 쳐야 된다. 이거 질질 흘려서. 밥도 최대한 조금만 담아서 준다고 합니다. 씻는 둥 마는 둥 삼키기 바쁜 미선 씨.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킨다는데요. 오빠야 이뻐요. 눈만 마주쳤다 하면 예쁘냐고 묻는 미선 씨. 그 와중에도 재빨리 밥 한 공기를 싹 비워냈습니다. 오징어 덮고 더 있나?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급히 밥상을 치워버리는 엄마.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미선 씨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서 뭐좀 주고 올려라. 올려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어? 진짜. 뭐 먹어? 진짜. 닭도리탕 먹고 싶다. 오빠야. 닭도리탕 시켜라. 제가요? 네. 제가 시켜줘요? 제작진에게까지 음식을 요구하는데요. 그나마 작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라는 미선 씨의 식탐. 한 번만 해봅시다. 그동안 엄마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왔다는데 그녀는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까요? 과연 그녀의 체중은? 가정용 체중기로는 측정 불가. 이럴 때 모녀가 들르는 곳이 있다고 제작진을 안내했는데요. 사장님이셔요. 몸무게 좀 내려왔는데. 그런데 여긴 고물상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다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몇 년 전부터 이용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여러 체중계를 망가뜨리고 난 후에 얻게 됐다는 삶의 지혜. 웬만한 체중계는 감당할 수 없다는 미선 씨의 몸무게는 무려 180kg에 달했습니다. 저번에 173이었거든요. 7kg가 더 쪄버렸네. 그러니까 요새 배가 엄청 나온 거 같고.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선 씨 누워. 눕자. 어찌된 일인지 초저녁부터 미선 씨를 재우기 바쁜 엄마. 지금도 혼자서 몸을 가누기가 버거워 보이는 미선 씨. 미선 씨를 위한 특단의 조치. 잠든 미선 씨의 배에 주사를 놓습니다. 다이어트 주사요. 병원 처방 선생님 처방 내려서 하는 건데 미선이가 너무 살이 찌고 저기 하니까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가지고요. 이게 약으로 안 하고 주사로 하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나마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나아요. 주사를 안 맞겠다고 버티는 미선 씨 때문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놓는다는데 사실 미선 씨의 못 말리는 식탐은 미선 씨가 가진 병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유난히 경기가 잦았다는 미선 씨.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9살 때가 돼서야 뒤늦게 뇌에 이상이 발생해 장애가 동반되는 희귀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가서는 확실하게 얘는 저기해지는 병은 아니다. 낫는 병은 아니다. 모든 아픈 사람 그런 자식을 둔 사람들이 소원이 내보다 하루라도 먼저 갔으면 하는 소원이지만 특히나 나는 그래요. 쟤를 보내놓고 가야 될 텐데 시설이나 보내고 싶어.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질환. 딸에게 몹쓸병을 물려준 것만 같은 죄책감에 엄마는 오늘도 딸의 곁을 지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지르는 미선 씨.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미선 씨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손님이 없고 아팠다. 오빠가 왔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염치도 좋고 낙가죽도 좋고 뭘 사달라고? 이러면 엄마가 사준다더나. 인물 나타났어. 며칠째 미선 씨가 원하는 먹을 걸 사주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미선 씨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엄마. 하지만 미선 씨는 기어이 방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하나 시켜주라. 이 배는 어쩔 거야? 배 어쩔 거야? 배. 어떻게 타고 간다. 빨리 좀 시켜라. 가자. 아, 많이 먹었어. 많이 먹고. 배 있는 대로 나와 그래. 배가 터져도 먹어. 결국 이번에도 미선 씨의 성화에 엄마가 지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는 미선 씨. 오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얻어냈는데요. 이뻐요, 이뻐요. 먹고 싶어. 맛있어요? 치아 상태가 나빠 음식을 씹을 수 없어 미선 씨가 먹을 때마다 걱정이라는 엄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진 미선 씨. 괜찮아요? 먹다가 잠이라도 든 걸까요? 어머니 네. 미선 씨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먹다가 갑자기 안 움직여.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 아, 약간 놀래서 그렇다. 아 그래요? 이 손을 아까 조금 떨던데. 좀 놀랬는가 봐. 그게 신경 쓴 저기가 이제 요즘에는 좀 괜찮더만 어쩌다 한 번씩 안 그래요. 살짝 놀래고 안 그러면 간질 발작 증세를 동반한다는 미선 씨의 병. 그 때문에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 먹자. 그만 먹어. 배 터진다. 미선 씨가 다 먹기 전에 재빨리 치워버리는 엄마. 많이 먹은 거 그만. 내일 먹자 내일. 심주라. 또 내일 사달라 하지 말고 야, 내일 먹어. 심주라.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라는데요. 엄마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런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얼 하려는 것일까? 예상대로 냉장고에 넣어뒀던 남은 음식들을 꺼내옵니다. 먹고 돌아서도
다시 먹을 걸 찾는다는 미선 씨. 미선 씨가 가진 희귀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물이 불러오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료제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 가만히 두면 하루 9끼를 먹어도 만족을 모른다는 미선 씨. 강제로 말리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인 엄마입니다. 윤미, 엄마가 나중에 우리 같이 먹자고 이러는 걸, 응? 그 다음에 엄마 그 쓰레기 버리 올고 온 동안 다 먹어버렸어 세상에. 배 좀 봐라, 배 좀 봐. 어쩔게야. 쳐. 그래서 엄마는 한시도 미선 씨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안에는 갑자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모녀.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데요.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먹을 걸 달라고 졸라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밖에 나와도 엄마의 속은 편치 않습니다. 아저씨, 오빠들 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 합니다. 아저씨 집 어디예요? 미선이 아저씨 집 어디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아저씨 집 어디예요? 통제가 안 되는 미선 씨의 돌발 행동. 여기 있어. 어디 앉을래? 땡겨가라고. 자, 땡겼다. 한 번만 먹어줄게. 한 번만 먹어줄게. 봤잖아, 말이 있네. 자, 요렇게. 됐지? 들이 앉아. 네. 여기 만지면 안 돼. 네, 아니까. 비어있는 옆좌석에 누군가 앉자 아저씨. 여기 하고 있어. 결국 옆자리 승객은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좁다. 그냥 얘 데리고 나가면 너무 피곤해요. 여기 저기 또 옆에도 살펴야 되고 얘도 저기 해야 되고. 다시 시장을 찾은 모녀. 밖에 나와도 갈 곳은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눈총을 덜 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집에서 쫄리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엄마 있을 때나 가서 구경하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미선 씨에게는 유일한 세상 구경. 하지만 아저씨는 뭐예요? 아저씨 고향이 어디예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자, 미선자, 이거 모시는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라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와 미선 씨를 말리는 엄마. 왜 이러는데? 어? 한 번만 또 저기 해봐라. 또 봐라. 또 껄떡껄떡한다 이거. 오늘도 모녀의 짧은 외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미선 씨가 나이가 들수록 깊어만 간다는 엄마의 한숨. 자신이 언제까지 미선 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는데요. 허리에 좀 이거 저기 좀 붙여줄래요? 파스 좀. 등에 뭐예요? 길쭉하게 수술 자국이요. 수술 자국이요? 등 뭐 어딜 수술하셨길래? 허리 그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했거든요. 한번 하고 인공뼈를 넣고 그래놓으니까 30년 넘게 감당이 안 되는 덩치 큰 딸을 홀로 돌봐온 엄마. 엄마의 몸 구석구석에는 고단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나가면 또 얌전하면은 다리가 아파도 얌전하면 좀 가는데 몸 피곤하지요.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피곤해요. 남한테 뭔 소리를 할까 또 항상 마음이 긴장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너무. 거구의 딸을 홀로 돌보느라 온몸이 망가져버린 엄마. 돌봐줄 사람이 없어 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미선 씨를 시설에 보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시설에 적응하지 못했던 미선 씨를 결국 병원에서도 포기해버렸죠. 식사를 잘해야 그래 저긴데 가면 저거는 꼭 덩어리다. 집에서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네 꼴을 몰라 그것도 그래. 그따위 행사를 한번 어쩌겠나. 부모들 노리고 저기 자식인데 응? 해주고 저기 해야지만 우리가 죽으면 결국은 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 뒤를 볼 겁니까? 홀로 남겨질 딸아이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엄마. 엄마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성이가 안 일어나면은 난 절대로 안 오거든요. 날마다 인사가 민성아 그냥 엄마하고 인사는 안 해도 난 눈 감은 김에 가보면 안 좋을까. 그래도 어머니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너무 힘내세요. 힘들어서. 아픈 딸아이를 홀로 감당하느라 엄마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예. 어머니 힘내시고 잘하고 그래. 다음에 더 있어. 그래도 미선 씨 어머니 없으면 어쩝니까? 엄마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굉장히 이렇게 소진을 다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담도 하시고 아까 전에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미선 씨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돌봐주거나 배려해주지 않으면 미선 씨도 위험해지고 어머니도 위험해지고 이 스트레스로부터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로부터 좀 떠나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엄마에게도 위로와 돌봄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진단. 그런 엄마를 위해 제작진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카페에 오는 것도 10년 만이라는 엄마.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는 미선 씨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20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의 모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미선 씨 예쁜 거. 미영이 신영이 있나? 네 이뻐요. 미선 씨 예뻐요. 욕 안 하니까 예뻐요. 진짜로요. 그럼요. 얼마나 예뻐요. 이쁜 소리는 목소리도 예쁘고. 할머니. 미선 씨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한데요. 힘드셨죠?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세월이 더 지나고 지나면 나는 체력은 떨어지고 자녀는 더 커지고 더 힘들죠.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절실했던 엄마. 새로 생겨진 게 주간보호라는 게 있어요. 주간보호에 잠깐 있고 오후에는 뭐 이제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좀 해주고 하면 나의 제일 원하는 게 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예. 저녁에만 좀 같이 예, 저녁에는 또 잠시고 오고 그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겐 이름도 생소한 결절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와 돌봄 정보도 나눴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아예 옆집하고 차 한 잔도 하자 소리도 안 하고 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 많은 정보를 들었고 또 이런 거 진짜 있다는 거는 뭐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모임이 있다는 걸 몰랐고 또 모임을 해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고 같이 만나보고 싶어요. 자주는 못 만나겠지만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다음에 때는 입어볼까요? 그동안 엄마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조금은 덜어낼 수 있기를. 미선 씨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이기에 지치고 힘겨워도 다시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